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홍익표 원대에게 깐죽으로 도발했다가 본인은 물론 윤석열과 룸살롱 검사들까지 싸잡아 비판받은 한동훈이 조국 장관 창당에 대해 법정 구속이 될까봐 그런 것 아니냐. 이어 조국 같은 삶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만든 현 선거제도다 라고 발언했지요. 개혁신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일종의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 비슷한 것 아닌가. 선거에서 뺏지다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인 것이다 라고 발언했지요. 자, 이것이 대한민국 집권여당 대표의 수준이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조급함의 표현일지 개인 성격에 대한 평가일지 모르겠으나 다소 의아하다. 보통 어떤 정당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고 그 정당이 큰일이 있으면 하루 정도는 고운 말을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상례다. 지금까지 보통 어떤 정파나 정당이 새로운 행보할 때는 말로나마 응원하는 것이 정치권에서는 예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저는 한 위원장이 어떻게 되든 잘 되길 바란다 라고 발언했지요. 조국 장관 역시 이렇게 포효했습니다. 일단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답을 드리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몇 가지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고발 사주 의혹으로 그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한동훈 씨는 당시에 손준성 등과의 단체 카톡방에 한동훈 씨는 60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60개의 사진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문제의 손준성 검사를 징계를 하기는커녕 검사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한동훈 검사는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수백 번의 카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해서 왜 입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입니까? 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고 난 뒤에 저에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관심에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같이 더 큰 반격이 늘 가능한 것은 한동훈이 정치를 할 깜냥이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유시민 작가가 말한 바로 그 정치 묻기 말입니다. 자기의 바닥, 정체를 막 보여주고 있잖아. 어떤 사람인지가 막 드러나잖아요. 너무 재밌어. 어머, 신기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 아주 지극히 부적합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정당의 대표로서 지극히 부적합한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통 저런 스타일을 만나면 정치 묻기는 아니네. 아니죠, 전혀. 정치 묻기는 아니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정치인감은 아니다. 조국 장관은 부산의 민주공원 내 민주항쟁기념관 앞에서 다음과 같이 창당 선언했지요. 국민 여러분, 조국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결정이었지만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국민은 저성장과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관리해온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우려하여 투자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와 기후위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생존을 걱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힙니다. 정부 스스로 우리 평화를 위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합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최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덕담 한마디, 현실 정치 참여 선언의 결단과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온갖 고초를 잘 견뎌왔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같이 할지는 모르겠으나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따로 또 같이.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납시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습니다. 황교익 작가는 조국의 정치계 진입을 거론하며 좌우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거론하며 국가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1만 배 정도 더 애국적입니다. 라고 밝힌 것이 이슈가 되는 것. 그만큼 조국 장관의 출연이 민주당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겠지요. 시민언론민들 내 전지훈 편집위원의 컬럼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검찰과 언론이 조국 가족에게 제기한 혐의들 중 대부분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특히 사모펀드, 대선자금 조성 등은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 혐의들은 이미 조국 교수의 오촌 동생인 조범동의 1심, 2심 대법원 판결 모두에서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 실소유주도, 정경유착도, 공모도, 권력형 비리도 없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이것은 다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때에는 이 혐의들을 넣지도 못했다. 결국 유죄로 남은 것은 고작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함께 봉사활동 표창장과 인턴활동 증명서, 온라인 쪽지시험 조력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검찰이 위법 수집 증거를 이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했고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거래하거나 증인들을 압박해 원하는 판결을 받아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조 전 장관이 궁지에 몰렸을 때 사퇴를 압박하던 청와대 인사와 민주당 중진들이 있었고 윤미향 의원이 마녀 사냥당할 때 손절하고 당에서 내쫓던 민주당 이낙연 지도부가 있었다. 족벌 언론에 나가서 마녀 사냥에 힘을 보태던 진보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있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과 언론의 공격을 당할 때 추용 갈등이라고 물타기하며 같이 돌을 던지던 정치인들이 있었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며 검찰을 돕던 민주당과 진보정당 정치인들이 있었고 검찰 정권의 품으로 날아가 버린 조정훈 의원 같은 이들이 있었고 국민의힘과 손잡고 선거제를 되돌리고
이재명을 이선 후퇴시키며 강성진보 반기업 이미지를 벗어나자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이들이 있었다. 이것은 1000만 명이 넘게 본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과 하나회보다 더 우리를 더 답답하고 분노하게 한 것이 이태신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육군본부에 궁뎅이 붙이고 앉아서 어정쩡한 태도로 시간이나 끌고 하나회와 타협을 모색하며 발목이나 잡다가 나중에 심지어 뒤통수를 치던 무능하고 기회주의적인 국방장관과 똥별들이었음을 떠오르게 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누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역주행에 맞서서 일관되게 싸울 수 있는 믿을 만한 인물이고 세력인가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여기에 있다. 과연 지난 5년 동안 누가 가장 앞장서서 이러한 마녀 사냥에 반대해서 희생자들의 편에 섰는가? 검찰과 언론의 눈치를 보며 그 힘에 굴복하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 공격을 받으면서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보적 개혁들을 추진하려는 진짜 의지를 보인 것은 누구였는가? 라고 밝혔습니다. 자, 조국 장관의 정치 선언을 반대하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건 모순이지요? 깨어있는 시민을 믿고 이제 진보 진영에서의 조국 포비아를 떨쳐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정치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